근데 엄마는 집안에 상이 있었나 봐? 상으로 들어오네? 응? 한 2년 됐어요. 신랑이? 살아버리고. 그래서 우리 약간 우울증을 앓듯이 너무 은둔형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미. 나가질 않아요? 안 나가요. 집에만 있고 저랑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저랑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놔주질 못한다고 마음속에서. 네. 그래서 사고 났던 그 시점에 스탑돼 있다. 그래서 선생님만 믿고 저 안 믿... 아니에요. 저 지금 믿을 때 선생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을 달지 마시라고. 조건을 달 게 아니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셨나? 부천이요. 아들 때문에 왔어? 자식 문제 때문에? 네. 너무 답답하고 생각하면 안쓰럽고. 근데 엄마는 집안에 상이 있었나 봐? 상이 또 들어오네? 응? 한 2년 됐어요. 신랑이? 살아버리고. 아, 신랑이? 네. 아니, 나이도 좀 몇 살인데. 너무 아깝다. 사고로. 네. 자기 이름은? 그 다음에 큰애 이름은? 장난. 자기 재혼이었어? 네. 이렇게 네.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 좀 문제가 되겠다. 딸은 굉장히 똑똑하고 할 일을 잘 하는데 문제가 되겠어. 네. 이렇게 좀 볼게요. 네. 그 알아보시고 이민년이라 개묘년이며 1년은 12달에 올해 운세를 보실 적에 당신은 가정이라 다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신 양반이다. 이 집안 식구들 냈다 융통성이 없네? 네. 냈다. 네. 다 따로따로 각자고. 그냥 성격도 되게 내성적이고 다들 고집이 좀 있고 맞아요. 좀 깔끔한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각자 일은 각자의 스스로 하는지 네. 자기 같은 경우에도 너만 의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내가 스스로 개발을 하고 생활력은 강하기는 하나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자손들이 자리를 잡는 문제에서 문제가 되고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 약간 우울증을 앓듯이 네. 대인기피증 같은? 네. 제가 아주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서 이 아이 똑똑한 아이인데 근데 지금 대학도 들어가면서까지 스케줄이 듣고 응. 서울에 있는 때 다 다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애가 성격이 많이 좀 너무 은둔형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미. 나가질 않아요? 안 나가요. 집에만 있고 저랑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회사 근처로 이제 나가 살고 있으니까 저랑 지금 둘이 있거든요, 아들이. 근데 저랑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신랑이 2년 전에 사고로 그렇게 가고 의지할 데가 아들밖에 없는데 저랑 진짜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자기 방문도 못 열게. 그게 병원 가자 그러면 못 가는 거네. 아예 안 나가니까. 안 가죠. 그럼 언제 밥 먹는지도 모르네요. 또 제가 나가면 안 먹으니까 자기 혼자 먹다가도 아, 밥 먹나 보다 이렇게 듣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면 치우러 나가고 밥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저도 이제 신랑이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도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도 아들 걱정 뭐 어떻게 그럼 이 아이가 씻고 네. 뭐 지금 먹고 어떤 일상생활이 엄마가 감지가 안 되는 거네 이 아이가? 네, 그냥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뭐 설거지한 게 있으면 아 밥을 먹었구나. 그리고 거의 씻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렇게 깔끔하던 애였는데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충격을 좀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신랑이 사고를 죽어서 충격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 그러니까 22살 넘어가면서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뭐 여자를 만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겉하고 상처가 있거나 이러지도 않아. 네.
근데 이제 아버님 가시고 예. 그러한 트라우마, 우울증 막 이런 것들이 같이 겹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응? 아버지를 놔주질 못한다고 마음속에서. 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나 이 친구는. 그래서 밖으로 나갈 마음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어. 두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병원도 가야 되고. 어떡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먹는 거면 모든 일상이 수업 상태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정상적으로 살아갈까? 어떨까? 굉장히 고민이 돼서 지금 그러시는 건데 아이는 머리가 미치거나 비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러니까 그새 사고 났던 그 시점에 스탑돼 있다. 잠시 시간을 좀 주시는 듯 이 아이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 한 2년은. 이 아이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지가 어떤 목표를 했던 걸 가든 공부를 내가 보기엔 맞아 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정말 다행히 지금은 진짜 얘가 어떻게 죽을까봐 걱정인 거예요. 너무 막 갇혀만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가 되고 이런 것들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 네. 그리워하는 것들 이게 우울감으로 동반하고 와요 지금. 아빠랑 네. 너무 사이가 물론 다들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좋지만 유난히 더 아빠랑 의지 많이 하고 그래서 놓칠 못한다? 아버지를 놓칠 못한다 이 아이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오고 대인 기피증 마냥 오고 아이가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말수도 줄고 지금은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엄마 눈에서 볼 때는 이 아이가 그렇게 천재 소리 듣던 아이가 바보 같아도 느껴질 수도 있고 네. 단순하게 생활을 하는 이 자손이 어떤 마음의 그런 큰 충격을 벗어나는 과정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과정인데 어머님이 해주실 거는 좋은 데 가시라고 천도나 해드리시고 천도 안 하셨지? 근데 저 카톨릭이라 아예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남대천도 딱 해놓고 보시면 네네. 많이 괜찮아질 거고요. 이 친구. 아들만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살린 게 아니라 편하게 억울하게 가셨으니까 그분 가는 길에 이렇게 편케 가시라고 해서 일단은 네. 망치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을 해놓고 네. 내가 이 아이를 딱 보니까 정신병을 앓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충격인데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빙의처럼 마음에서 그리는 거 보내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망제 거 유품들 네, 아직 좀 몇 가지 갖고 있는데. 묻은 거, 속 많이 묻은 거 네네. 이런 것들 정리 다 하시고 아. 그 다음에 결혼 때 이렇게 뭐 입었던 예단이라든가 한복이라든가 예. 뭐 저기 뭐지? 있어요. 턱시도 같은 거 다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딱 소각시켜야 되고 아.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 네네. 아빠의 이 채취라든가 아빠의 그런 거를 보고 그런 물건들 아빠가 많이 많이 애중하게 썼던 것들 많이 신었던 것들 네. 입었던 것들 네네. 싹 이렇게 소각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아, 네네. 그리고 영정. 사진도. 아, 사진도요? 네. 네네. 영정 사진이에요. 다른 사진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해놓고 보면 차차주로 이 아이가 자기 마음, 우리 그런 모습을 찾아들 거예요. 예전 모습이요? 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 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 편히 좀 둘까요? 마음 편안하게 네네. 불안한 그런 눈빛을 보내시지 마세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아들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네. 입장에서 그것도 부담이에요. 관심 가져주는 것도 지금.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끔 그냥 신경을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내년까지 좀 지나서 그런 후유 같은 우리가 어디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뭐 후유장에 나오듯이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한순간에 뚝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이 흐리고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막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잔다 이거예요. 언제 그러냐. 서서히. 그래서 지가 찾아 들어가는 지가 공부를 마저 하는 거라든가 내년 한 해는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좀 바라봐주는 시간들. 네. 응? 네.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쓰임도 있고 높이 될 수 있는 아이예요. 연구진으로 간다든가 이 아이가 학위도 받아야 되는 아이. 이 아이는 그러니까 대학원도 가야 되고. 나중에는 괜찮아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보세요. 1년만 지나고 보세요. 네. 지가 갈 길을 찾아 들어갈 아이라니까. 맨정신이야. 아, 이런 경우는 밤잠을 못 자요.
예. 밤에 새벽에 남들 잘 때 초롱초롱하고 남들 잘 때 배고파. 응? 얘 굉장히 부지런 아이예요. 선생님만 믿고. 저 안 믿. 아니요, 저 지금 믿을 때 선생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을 달지 마시라고. 조건을 달 게 아니고 네네. 좋게 편하게 보내준다는 마음. 내가 신랑 좋은데 보낸다. 편하게 가세요. 이 마음을 하세요. 네네. 알았죠? 그래놓고 다른 법을 보시면 돼요. 한순간에 예고 없이 병석이 있다가 한 게 아니라 사고로 아침에 잘 갔다 오게 한 이후에 나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영영 마지막에 된 길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항망하고 어떤 혼돈의 상태의 시간이었다고 봐요. 내가 볼 적에는. 근데 어린 자손이 굉장히 충격이 크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립고 보내지 못하고 그게 우울로 오고 곁에 있고 하다 보니까 빙의처럼. 이래서 이 자손이 내 모든 게 스탑 상태가 돼서 엄마 상태도 멀쩡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엄마 상태도 멀쩡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입장이랑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먼저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추스리는 거는 뒷전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종교도 다르고 또 이런 예를 들어보지 못했고 집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상담은 하게 됐더라고요. 얼마나 상담은. 그러니까 이 종교가 다른 분들이 상담하기 진짜 큰 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큰 맘 먹고 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상, 우리 무당들은 조상 연관에서 병증이 온 거는 100% 고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이 갑자기 이러는 거. 그런데 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그립고 안타깝고 그리고 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오늘 이 방문한 오늘 오신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 내가 많이 아팠어요. 네네. 황망하게 가시고 예고 없이 가시고 준비 없었던 시간들이라 이 어린 자손이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 좀 하고 나면 좀 아드님은 좀 언제 그랬냐? 괜찮을 거예요. 저희 뭐 선생님 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종교가 다른 분들은 꼭 찍어서 아들이 괜찮아지기를 그러지만 뭐 순서라는 게 있거든. 마음가짐이라는 게. 그래서 이 억울하게 가신 망제가 내 보험도 받고 내 차비가 있는데 그걸 내가 집 살 때 쓰려고 꽁꽁 그렇게 하면 안 돼. 좋은 데 가시라고 다 쓰고 나머지 걸 내가 쓰고 자손을 위해서 쓰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종교가 다르신데 조금 마음을 뭔가 와닿은 게 있으셨나 봐. 그래서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오늘은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 그러니까요. 네네. 이런 일이 있을 땐 그렇더라고. 이런 상담은. 그래서 편해져서 좀 편하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